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로운TV의 유일한 고정 게스트인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죠?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항인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는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처음 방송 출연했을 때처럼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간에는 같이 방송을 하자고 해도 항상 바빠서 같이 출연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김재성 변호사님이 먼저 같이 방송을 하자고 하셔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무슨 심경의 변화 같은 게 뭐 있었습니까? 그동안 이 변호사님이 로운TV의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언제 방송에 출연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야기를 듣긴 들었었거든요. 와, 저는 방송에 얼마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팬이라고 하시면서 메일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저도 로운TV 방송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야, 바람직한 태도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 팬미팅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저 팬분들이 원하시면 해야죠. 근데 저한테 메일로 팬이라고 밝히신 그분 한 분만 제 팬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죠. 뭐 저도 있으니까 총 2명입니다. 어쨌든 로운TV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저도 참 기분이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동안 김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워낙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님이시다 보니까 많이 바쁘셨죠? 아, 정말 연말이 돼가니까 일도 그렇게 개인적인 일도 많고 해서 많이 바쁘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이 변호사님이 더 바쁘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로운TV 방송 시작하고 나서 일도 더 많아지시고 뼈를 묻겠다고 한 고용 변호사까지 퇴사해서 혼자 어지간한 변호사 사무실 2개 정도 이상의 분량의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쓰러지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방송도 일주일에 1개씩 정말 어기지 않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일정을 지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셔서 한 달에 2회 이상은 방송을 꼭 업로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힘들긴 힘드네요. 재판은 아무래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음 일정을 잡거나 서면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는데, 일이 많으시다 보면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계속 앉아있어야 하는 조사 참여 같은 것이 잡히면 진짜 힘드시겠어요. 말씀 잘하셨는데요. 사실 이 조사 참여, 다시 말해서 변호인 동석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볼 이야기의 주제인데, 그 팬분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방송에 참여하는 그 자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요. 일단 결론부터 지어놓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정말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변호인 동석이 일반화되어 있기도 한데, 변호인 동석은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먼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혼자 가기보다 변호사랑 함께 가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드는 것이 제일 크죠. 솔직히 저희는 변호사니까 수사기관에 가는 게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곳에 혼자서 간다고 하면 심하게는 공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어떤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면 오늘 집에 못 돌아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함께 동석해 주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가긴 했지만, 그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관분들이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할 때 약간은 과합적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 있다 보면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당사자가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저도 의뢰인들로부터 수사관이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목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거는 더 무서운 이 변호사님이 옆에 있으니까 이 변호사님을 볼 수가 없었겠죠. 제가 무서워? 너 무서워. 그런데 이러한 효과는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법률적 절차로 봤을 때는 또 어떠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 피의자가 된 사람에 대한 진술을 비롯한 기록들은
피의자나 피의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사를 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사 참여를 하게 되면 그보다 먼저 빠르게 그 내용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나 추후 재판에 대비할 자료를 먼저 준비할 수 있고 대응 방안도 미리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 중인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증거 기록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부실한 의견서가 되기가 쉬운데 변호사가 동석을 하게 되면 옆에서 범죄 사실에 관한 조사 내용을 메모하게 되니까 그 메모해둔 내용을 기초로 의견서를 작성할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더 의미 있는 의견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득이 되기는 하겠죠. 그 부분은 정말 큰 이득이죠.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연하게 수사기관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으로 밝히는 경우에는 다행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수사 대상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만 풍부하게 적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헛발질이 되는 거예요. 또 의뢰인분들 중에는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 드라마에서처럼 변호사가 대신 진술을 해준다거나 또는 경찰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가능한가요? 변호사도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범이면 가능합니다. 아, 같이 피의자로 끌려온 경우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그렇다면 결국에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드라마는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 수사기관 조사에서 변호사가 대신 진술을 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수사방해로 퇴실 요청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를 하는 것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의 행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변호사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사의 객체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술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법률상으로는 변호인이 조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개개의 진술에 대해서 조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인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든지 이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든지 이런 조언은 가능하죠.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하고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하면 수사관이 조서에 이때 변호인이 조언을 하여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그 밑에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조언을 안 하는 이만 못하죠. 뭔가 조서에 피의자가 자신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도움을 구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대마 1회 흡연자였는데 수사관이 이때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원하여 라고 기재를 해둬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조언을 원했냐, 이미 조사된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을 환기시켜 준 것인데 이런 기재를 왜 하느냐 하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 수정이 되지 않고 재판까지 그 서류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피의자도 수사관한테 저 조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수정을 안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그런 수사관님 걸리면 진짜 힘들죠. 네. 그래서 조사 분위기가 좋게 중간에서 조율을 하는 것도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역할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의뢰인분들 중에는 사건에 대한 진행은 필요 없고 이번 조사에 한 번만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도 있는데 이러한 선임 방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조사 때만 선임계를 넣고 그 조사가 끝나면 사임하는 것으로 해서 1회 조사 참여 외에는 변호사가 더 이상 일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 저는 그러한 방식의 선임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조사 참여는 심리적인 안전보다도 유리한 진술을 남기는 것과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일부 증거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역할인데 이번 조사 외에는 변호사가 일처리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그 변호사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 조사 과정에서의 혹시 있을 불편한 분위기를 막아주는 것 외에 변호사가 사건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외에는 그 변호사는 앞으로의 일은 담당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파악이나 메모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조사만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건을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비용이 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앉아있는 것 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이제 낮아지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버리는 돈이 되는 것이라 다름없는 것이라서 그런 비용은 정말 좀 아까운 돈인 거죠. 저는 대질 사건이었는데 저는 재판까지 담당할 계획으로 조사에 참여한 것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상대 측 변호사님은 조사 내내 앉아서 핸드폰으로 뉴스 보시거나 나가서 전화 받으시거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혐의 사실에 자신이 있으셔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조사 끝나자마자 사인기를 제출하시는 것을 보고 아, 그 조사 참여만을 위해서 급하게 선임되어서 들어오신 변호사님이구나 하고 짐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끝까지 진행할 사건이 아니라면 변호사 입장에서도 집중도나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그 조사 참여 외에는 내 사건이 아닌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김 변호사님과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동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공부할 때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 부분이 그렇게 큰 쟁점도 아니었고 그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도 아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실무에 나와보니까 형사사건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초기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 변호사를 시작할 때는 변호사가 피의자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 시민들이 법률 절차를 대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져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많이 요청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살펴본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절차는 첫 번째,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두 번째, 증거 자료에 대한 신속한 접근, 세 번째, 수사관과 피의자 사이의 의견 조율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절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일단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인지 부인인지에 대한 입장은 당사자 본인이 정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이 없이는 변호사만 동행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이제 갈팡질팡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미리 혐의 사실을 파악한 뒤에 미리 확인한 혐의 사실을 가지고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인지 부인인지를 미리 정해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참여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 중요한 팁이네요.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단 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입장이기도 했었는데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혐의 사실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조사에 참여한다면 더 효과적인 조사 참여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긴 시간 동안 김 변호사님과 오랜만에 촬영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참여하니까 어떠셨나요? 아, 벌써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보다 얼마 안 된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뭐 길게 촬영한다고 해도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아요. 매번 혼자만 촬영하다가 김 변호사님이랑 함께 촬영하니까 저도 참 즐거운 시간이긴 했는데 이메일로 팬레터까지 받으신 김 변호사님이 약간 부럽기도 한데요. 아, 뭐 제가 워낙 잘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역시 오늘도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촬영하지 못했는데 김 변호사님 때문에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토랑 같은 법률 정보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반드시 출연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